안녕하세요. 사서교사 수규입니다. 오늘은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사서교사가 되기 전 대학도서관 사서로 약 8년간 일을 했었는데요.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사서교사가 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문헌정보학을 전공하신 분들이라면 취업을 어느 곳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잖아요. 대학도서관도 있고 공공도서관도 있고 전문도서관도 있고 학교도서관 등등 다양하게 있으니까요.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경험한 대학도서관 사서와 학교도서관 사서교사의 장단점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진리의 학과학 아시죠? 대학마다 또 학교마다 어떤 관리자나 동료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은 잊지 말아주세요. 먼저 저는 지방에 있는 사립대학교에 사서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장점 5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단점은 또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이따가 설명드릴 사서교사의 장점이 대학도서관 사서의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지금 말씀드린 장점이 학교도서관 사서교사의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지방사립대학교 도서관의 장점 첫 번째, 업무의 분업화 및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학도서관, 특히 지방에 있는 사립대학교 도서관의 정규직 사서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함께 일을 하는 사서들이 꽤 있기 때문에 도서관 업무 분야별로 업무를 나눠서 맡을 수 있고 한 가지 혹은 2~3가지 업무만을 몇 년씩 돌아가면서 담당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대학도서관에서 8년 동안 상호대차, 학위논문 관리, 연속간행물 관리, 단행본 구입, 학술 DB 계약, 도서관 행사 및 홍보 등 다양한 업무를 번갈아 맡으면서 도서관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대상이 대학생, 대학원생, 교수님, 직원 등 고학력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들의 정보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발전하고 연구하는 자세를 지닐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 의지할 수 있는 동료 사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학문을 공부하고 같은 일을 하는 동료 사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든든하고 도서관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여 일을 할 수 있는 동료가 있다는 점은 참 좋습니다. 물론 사이가 안 좋은 경우에는 동료가 내 편이 아니라 왼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한 조직 내에서 나 혼자 사서 혹은 사서교사로 있는 것과 나와 같은 상황에 있는 동료가 여러 명 있다는 사실이 주는 안정감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리를 연가나 다른 일로 비웠을 때 나의 전화를 받아주거나 백업할 수 있는 동료가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모를 거예요. 그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방학 중 단축 근무 및 집중 휴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제도는 요즘 사립대 중에서도 많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고 국립대학교는 전혀 없는 제도인데 제가 근무한 대학은 이 제도가 있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단축 근무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중 근로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로 단축하여 근무하는 제도인데요. 물론 업무가 너무 많아서 야근하는 경우도 있었고 다른 직원들의 눈치를 보느라 3시에 칼퇴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그래도 일이 있을 때 개인 연가를 쓰지 않고도 퇴근할 수 있다는 사실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도 3시 반이나 4시 그 정도에는 퇴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 방학이 6월 말부터 시작되는 것을 감안하면 초등학교 방학보다 1개월 전부터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 유무는 여름 방학 중에는 5일, 겨울 방학 중에는 2, 3일을 학교 전체가 문을 닫는 제도인데요. 이때는 개인 연가를 사용하지 않고도 모두가 푹 쉴 수 있었습니다. 대학 도서관에 근무하면서 학기 중에는 업무가 많이 바빠서 스트레스도 있었는데 그런 스트레스도 방학이 되면 잊혀질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단축 근무와 집중 유무 덕분이었습니다. 대학 도서관 장점 네 번째, 학기 중 연가 사용이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너무 당연하게 사용해서 장점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사서교사로 학교에서 일하니 정말 큰 장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사는 원칙적으로 수업일인 학기 중에는 연가 사용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서교사가
교사가 된 이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기 중에 연가를 한 번도 사용하지 못했고 조퇴만 사용했습니다. 반면 대학 도서관은 빈번한 연가 사용은 물론 눈치가 보이겠지만 갑자기 이번 주 너무 피곤해서 금요일 쉬고 싶다 그러면 목요일에 팀 과장님께 말해서 연가를 바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가까운 곳에 해외여행도 이틀만 연가 내면 주말 껴서 다녀올 수 있었기 때문에 방학 중 성수기 기간이 아닌 비성수기 기간에 여행을 다녀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5번째, 마지막인데요. 바로 승진의 기회가 있다는 점입니다. 사서교사는 교장이나 교감 등 관리자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고 연차가 쌓일수록 호봉만 올라갑니다. 반면에 대학도서관 사서는 대학 내에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물론 일반 행정직 직렬에 비해서 사서의 승진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충분히 승진할 수 있고 팀장님, 과장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승진은 곧 임금 인상으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이 될 수 있겠죠. 다만 입사 동기인 일반직에 비해 본인만 승진이 늦어지거나 또 후배에게 뒤처져서 마음이 상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는 지금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사서교사의 장점 5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점 첫 번째, 혼자 근무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독립적인 성향의 사람으로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할 때 혼자서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 점에서 혼자서 근무하는 사서교사는 정말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가 해야 할 일을 저의 속도대로 할 수 있고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도서관의 모든 업무를 A부터 Z까지 혼자 해내야 한다는 것이 힘이 들 때도 있지만 저는 대체적으로 혼자 근무하는 것이 너무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주위에 보면 혼자서 근무하는 곳이 많이 없잖아요. 정말 혼자 근무하는 거 좋아하시면 정말 큰 장점입니다. 초등학교 사서교사의 장점 2번째입니다. 방학 중 41조 연수 사용입니다. 교사들에게 방학이 없으면 아무도 교사 안 하려고 할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교사들에게 방학은 정말 필수적인데요. 그만큼 학기 중에 정말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에 방학은 필수입니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41조 연수를 달며 교사로서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일반 회사나 대학 도서관의 사서로서 근무하면서 이렇게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달 동안 휴식 기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그런 점에서 방학은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사서교사의 장점 3번째, 칼퇴와 칼출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교사들은 출근과 퇴근 시 상사에게 따로 인사를 하지 않고 출근과 퇴근을 합니다. 그렇게 상사가 아직 퇴근을 하지 않았더라도 내 일이 끝났으면 시간에 맞춰 칼퇴근할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학 도서관에서는 팀 과장님이나 선배님이 퇴근을 안 하시면 퇴근 시간이어도 퇴근을 자유롭게 하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칼퇴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정말 좋았습니다. 또한 출근도 대학 도서관에서는 9시 출근이라면 신입 때는 제가 8시나 8시 20분까지 출근해서 창문 열고 커피포트에 물 끓이고 책상 닦고 했었는데 제가 퇴사 직전까지도 그래도 10분이나 20분 전에 일찍 출근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학교가 지금 8시 20분 출근인데 지금은 8시 10분에 미리 가는 적도 많지만 20분에 가도 마음의 부담 없이 이렇게 딱 맞춰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사서교회사의 장점 4번째, 교사들 간의 관계가 비교적 수평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있는 학교의 선생님들과 교장, 교감 선생님께서 너무 좋아서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분위기 자체가 수평적입니다. 교사로서 서로의 전문성을 인정해주는 분위기고 교사들 간에는 저에게 어떤 업무를 지시하는 태도가 아니라 같이 협조하고 협력하는 관계로 인식하는 분위기라서 저는 이 수평적인 관계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 사서교사의 5번째 장점, 자녀 양육에 있어서 최고의 직장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도서관 사서로 잘 일을 하고 있다가 사서교사가 되기로 마음먹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사실 그때는 제가 연애도 하지 않았고 결혼도 언제 할지 몰랐었는데 지금은 결혼도 하고 뱃속에 아기도 있어서 그런지 실제로 근무해보니 생각보다 복지가 더 좋은 점들이 많았습니다. 임신한 혹은 출산한 여성으로서 제가
느끼는 복지 몇 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리자면, 먼저 첫째, 모성보호 시간입니다. 모성보호 시간은 임신 중인 여성을 위한 휴가제도로 공무원의 경우 임신기간 내내 2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는 현재 임신 중이라 원래 4시 20분 퇴근인데 모성보호 시간을 사용하여서 2시 20분에 퇴근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반 직장에서도 모성보호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눈치를 줘서 사용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임신기간 전체가 아니라 임신 12주인가요? 초와 또 말기로 기간이 제한적이라고 들었습니다. 반면 공무원은 임신기간 전체 내내 사용할 수 있어서 아기와의 안정을 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육아 시간입니다. 육아 시간이란 만 5세 이하의 어린 자녀를 가진 공무원이 총 24개월 동안 하루 2시간 단축 근무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월 단위로만 신청이 가능해서 조금 불편했었는데 올해부터 일 단위 사용이 가능해져서 훨씬 편리해진 제도입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육아 시간을 활용하여서 오후에는 일찍 퇴근하여 아이를 돌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유용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육아휴직입니다. 육아휴직은 공무원이 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자녀 한 명당 최대 3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대학도서관에서도 1년간 사용할 수 있었다가 또 퇴사 직전에는 3년까지로 바뀌긴 하였는데요. 제가 육아휴직을 들어가면 대체 인력을 따로 뽑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눈치를 보며 쓸 수밖에 없고, 실제로 2년 이상 육아휴직을 쓰는 사람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교사의 경우 휴직을 하면 기간제 교사를 또 따로 채용하기 때문에 비교적 눈치를 보지 않고 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임신을 하였다고 말씀드렸을 때 교장 선생님께서 진심으로 축하해주며 제가 활용할 수 있는 임신 제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당겨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몸이 안 좋은 경우라면 출산 육아와 육아휴직을 잘 섞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대학도서관 사서 또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어떤 게 여러분들에게 더 맞아 보이시나요? 사실 제가 대학도서관 사서가 먼저 되어서 또 학교도서관 사서교사도 돼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근데 또 두 가지의 직업이 정말 장단점이 명확하게 다르기 때문에 만약 제가 또 학교도서관 사서교사가 먼저 됐었더라면 또 대학도서관은 어땠을까 궁금증을 가지고 또 대학도서관 사서를 준비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고민을 해보시고 여러분들 진로에도 후회 없는 선택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사서교사 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